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추이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바이오 전문가 석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전문가는 아니고 반갑습니다. 네, 바이오 업계를 굉장히 좀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 네. 제가 오늘 석시영 기자를 모신 이유가 최근에 그 개인 주주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주식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가 빠져서 그런 건 정도가 아니고 네. 개인들을 너무 좋아하던 주식들, 개인 투자자가 뭐 대표적으로 알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 카카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리고 HMM, 네. 그 현대상선, 네. 그 여기들이 참 그 주가가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서 개인 주주들한테 굉장히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되게 좀 큰 손실을 입혀서, 근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제가 짚어드렸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도 짚었었고, 이게 해운도 한번 짚었었고, 카카오도 이제 그 골목상권 문제 같은 걸 좀 짚어봤는데, 그 중에 또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인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정말 주가 무섭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 40만 원 되던 주가가 한 20만 원대. 네, 반토막. 예,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17,000원에서 8,000원. 네, 17만 아, 17만 원에서 네, 8만 8천 원대. 아, 제가 약으로 써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좀 내려왔나라는 얘기를 좀 석진 기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좀 오늘 모셨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은 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보세요?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머크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치료제를 선구매하면은 셀트리온의 이제 기존 레키로나 항체 치료제 주사로 맞는 거, 그거는 조금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우세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게 서정희 회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인데, 뭐 작년 가을쯤에 내년 봄이면 우린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 치료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해가지고 뭘 진짜 세계에게 K바이오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좀 내세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치료제 시장에서는 그 아무래도 주사 맞는 건 조금 부담스럽겠죠? 먹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렇죠. 깊이 들어가면 이제 효능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제 환자들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뭐 경구용이든 흡입형이든 뭐 주사제든 그런 거 사실 따지진 않거든요. 편의성보다는 효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레키로나 자체가 원래 이제 출시 때부터 효능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그리고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할 거면 당연히 이제 주사제보다는 흡입 또는 경구용 이런 쪽이 이제 확실히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석정 기자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뭐 아까 경구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럼 테마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게 여기가 되게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지금 개인 주주들이 뭐 주식을 모아서 맞습니다. 소액 주주분들이 거의 지금 한 10% 지분 모아서 5개 광고를 내면서 자사주 매입 해달라 뭐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셀트리온이 굉장히 주주 프렌들리한 기업이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소통도 서정진 회장 때부터 아주 활발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예전에 좀 했던 경험이 있고 한데 뭐 자사주 매입은 해봐도 3개월밖에 안 가더라. 뭐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주주들과의 관계 개선도 현재로서는 별로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다가 석시영 기자가 했던 얘기가 사실 뭐 그런 거는 뉴스고 어떤 센티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본질적인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도대체 그쪽 그 셀트리온의 본질 가치인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램시마 SC라고 주주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SC는 그 피하 주사입니다. 그리고 IB는 이제 정맥 주사입니다. 램시마 SC는 이제
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환자가 이렇게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예. 이제 주사이고, 렘시마는 이제 약 이름인데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레미케이드가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예, 예.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인데, 원래 이 레미케이드는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는 형태로만 이제 되어 있었는데, 레미케이드가 원 상품은 정맥 주사만 가능했는데, 네, 예. 그걸 이제 SC로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거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지만 거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이제 블록버스터급 약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매출을 이제 거의 조 단위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잘 팔렸다 안 팔린 게 아니고 진짜 잘 팔릴 거라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내놓았더니 안 팔린 거예요? 네,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 레미케이드라는 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게 이제 TNF 알파 억제제라고, 쉽게 말해서 염증 발생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인 물질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기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관절염은 거의 나이 드신 분들 워낙 많으셔서 네. 정말 이 시장에서 인정만 받으면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팔릴 약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이 이제 50조 정도 되고요. 그 TNF 알파 억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개의 약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말씀드린 레미케이드, 두 번째가 휴미라, 세 번째가 엠브렐입니다. 이 휴미라와 엠브렐은 SC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미케이드는 IB만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제 IB인데 이 렘시마 SC를 이제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레미케이드의 효능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정맥 주사보다는 좀 편하게 맞고 싶다는 사람이 충분히 선택할 여지가 있는 장점은 있는 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 거의 당뇨병처럼 평생 안고 가면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는 휴미라 썼다가 뭐 렘시마 썼다가 뭐 엠브레 썼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떤 특정 양의 내성이 생기면 이거 쓰고, 또 내성 생기면 이렇게 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품목이 이제 50조 시장을 나란히 나눠 갖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은 바로는 어느 날 이제 간호사가 야, 레미케이드 SC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잘 팔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셀트리온이 그래서 개발을 했다. 그래요? 네,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 중에 이게 세 군데가 다 나눠 먹고 있는 시장인데 얘만 편하게 맞는 주사가 없으니까 어차피 돌려 쓰는 거니까 그 간호사가 얘만 정맥 주사야. 그럼 얘도 진짜 그냥 바로 맞을 수 있는 거면은 좀 편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바이오시밀러로 만들면은 좀 이렇게 팔리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죠. 예, SC로 만들면.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측의 생각은 아마 이런 거였겠죠. 야, 50조에서 10%만 해도 그치. 5조인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잘 안 팔리는데, 이제 첫 번째 변명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언제쯤 일이에요? 출시를 한 게? 2019년에 이제 EMA 승인을 받았고요. 아마 2020년쯤부터 이제 팔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주가를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확실히 살아 있었네요. 그러다가 오히려 출시가 된 이후로 주가가 쭉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엠시마 SC의 영향이 꽤 주가에는 많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출시 전에 이제 이제 학계에서 이제 왈가왈부했던 내용이 인터체인지가 가능하냐였어요. 그러니까 휴미라 IV 맞다가 렘시마 SC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겠냐. 이게 믿을만한 거냐. 병원에서 과연 의사들이 그렇게 갈아타게 추천을 해줄까? 환자들은 편의성을 당연히 중시하죠. 그런데 의사들이 자기의 그 직업을 걸고 자기 직을 걸고 불편하시죠? 그럼 렘시마 S 써보세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약의 효능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돌려가면서 쓰는 거니까 얘 쓰던 거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레미케이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논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비쌉니다. 그 그래요? SC가 이제 IV보다 좀 2배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이제 왈가왈부했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출시해 보면 알잖아. 한번 봐봐. 우린 자신 있다. 뭐 시장의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안 팔리죠. 그래서 첫 번째 변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팔려 했는데 다른 양은 잘 팔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딴 데는 멀쩡하게 팔리고 있는데 예. 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라 그러면 그런 다른 변명은- 것들도 다 빠져야 되는데 램시만 SC만 안 팔린 거니까. 그런 변명은 이제는 코로나 영향이라는 핑계는 이제는 안 통한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예, 예. 이제 이 램시마 SC를 빼면요, 뭐 기대할 만한 매출 뭐 5천억 원짜리, 뭐 네. 그냥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작은 것들의 바이오 시밀러만 이제 남아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 반등 모멘텀이 더 이상 없지 않냐. 이런 시각이 나온 것 같고요.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게 그 정도가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 뭔가 바이오 주식이라는 게 원래 변동성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이 큰 회사는 그래도 이제 탄탄하게 매출 기반 되는 것들이 있어 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건데 예. 와 이게 램시마 SC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 제품이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반등 요인으로 뭐 흡입형 치료제 이게 이제 호주 회사에서 예. 연내 임상 2상 진입 예정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이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셀트리온 자체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호주 회사에 맡겨놨어요. 그것도 코로나19 치료제인데 네. 이번에는 먹는 거. 아, 흡입. 네. 먹진 않고 예, 알겠습니다. 폐로 들어가는 거. 네네. 예, 이제 항체 치료제를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항체 치료제는 이제 호흡기에 바로 넣는 게 약발이 잘 먹힌다 해가지고 경구용 말고 흡입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애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 경구용이든 흡입형이든 뭐 어떤 게 더 편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효능을 봐야 된다. 임상 결과를 봐야 된다. 이래서 아직은 이제 판단을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 이슈만 가지고 뭐 사냐 마냐 뭐 오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보기는 아직 시기상조.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요인은 굉장히 분명하고 그럼 여기서 반등할 거에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는 코로나19 흡입형인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성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라 아직까지 그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기엔 조금 어려운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레키로나라고 기존의 항체 치료제 있잖아요, 주사. 예,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심평원에서 요양급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고 있어요. 뭐 서류 제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내 통과는 어려운데 그래도 내년에 통과는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통과가 돼도 이게 얼마나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회사한테. 얼마나 팔릴 것이냐. 네, 이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이건 단기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레키로나가 18,600명한테밖에 투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상당히 적은 숫자죠. 근데 이게 요양급여가 이제 적용이 돼도 이게 얼마나 회사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투여가 될 거냐. 일단은 아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좀 비싸서 그런 게 있지만 네. 그럼 이제 보험 적용되면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쓰이겠냐라는 거죠. 그런 시각이 이제 그리고 사실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그렇죠. 전 해외 세계에서 수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저기는 그냥 먹으면 된다 그래버리면 그것도 조금 기대치가 확 낮아지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 레키로나 말씀하신 레키로나 해외 수출 실적이 예. 또 그렇게 좋진 않다. 제가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예, 예.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좀 반등을 모색할 얘기가 일단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로는 모멘텀을 갖기가 조금 근데 사실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 지금 말씀해주신 기대 반등의 이벤트들이 그렇게까지 강렬하지 않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내려와 있으니까 좀 그래도 좀 희망을 좀 가져볼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는 건데 또 좀 뭔가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합병 이야기가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 예.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볼 수도 있지 맞습니다. 않겠냐라는 네. 기대감. 그래서 이걸 이제 호재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작 이제 시장에서는 그건 호재가 아니고 합병도 안 될 거다.
합병이 안 될 거다. 네, 주주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좀 아시는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제약사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이 약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걸 사가지고 약을 파는 그런 구조인데 사업적으로는 둘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지분이 엮이지 않아가지고 연결 재무제표를 이제 만들고 있지 않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덕분에 뭐 영업이익률 뭐 30% 넘어가고 뭐 매년 3천억 원, 7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내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수익성이 상당히 위태하고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합쳐지면은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 100만 원짜리 약을 만들면 그 약을 그냥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 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가는 3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럼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고 그럼 실제로 헬스케어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아서 돈을 벌어야 그 진짜 돈인 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마진은 그만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그럼 만약에 합병을 해서 합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셀트리온 매출이 이제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 거래는 매출로 아시다시피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이 2가 아닌 3이 아닌 0.9 뭐 이 정도 수준. 그래서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합병을.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100만 원을 팔면은 헬스케어한테 100만 원을 팔면 여기 매출 100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100만 원짜리 받아갖고 100만 원을 팔면 여기 100만 원. 그래서 매출이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이었는데 이걸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얘가 얘한테 팔던 거는 없어지니까 그냥 이걸로 가면은 그냥 어쨌든 100만 원 정도가 남는 건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게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 매출, 어차피 기업 이익이 그거를 다 감안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자기네가 파는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 판다는 걸 다 감안한 가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잠부상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네요. 제가 뭐 호재를 말씀해 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호재는 아니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호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지금 뭐 기대해볼 만한 반등들의 어떤 그 진짜 사실들이 어떤 거고 반응이 어떤 거고 이런 얘기니까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호재가 있었다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오진 않았을 것 같다 말하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 주가 반등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 경영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사주 매입의 효과는 3개월밖에 안 가더라라는 얘기도 이렇게 펀더멘탈이 조금 진짜 뭔가 으쌰으쌰 뭐 이것 팔아서 돈을 확실히 벌겠다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해봐야 자기들이 사는 만큼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뭔가 셀트리온 회사 쪽에서 뭔가를 좀 이 진짜 그 경영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진짜 셀트리온이 빠진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네요.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서 여기서 뭐 사실 뭐 셀트리온이 이런다고 망할 회사도 아니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뭔가 찾아내고 그걸 또 추진해 나갈 건데 그때가 돼서 좀 이렇게 너무 험난한 이런 모습 말고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반등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6개 정도 되는데요. 이 6개가 이제 지금 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 나오는 거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표에 보니까 CTP16 뭐 이거는 그냥 아시는 분들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용어를 굳이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이게 국내에 2021년 9월, 미국에 2021년 9월, 뭐 유럽에 2020년 10월에 허가 신청이 완료됐다. 신청.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게 신청을 받아서 이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하나의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뭐 P39 같은 경우도 1상3상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진행 상황이 결국은 그 반등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런 그 파이프라인들의 그 진행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새 자꾸 주가 떨어진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떨어졌을 때가 또 새로운 바닥이기를 기대하며 우리 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지현 기자였고요. 발차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